정말 반도체는 지금 아직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최고가를 갔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나타나는 지표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아직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달러의 강세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게 자꾸 이게 패권 다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중국에 줬는데 최신 장비를 중국에 못 들여오게 미국에서 막아버리면 네.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다음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악재가 터져 다시 한번 꼬꾸라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좋으실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지금 반등세는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는 좀 이어질 수 있다.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테마가 여러 가지가 또 섞여 있거든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 거래소도 충분히 코인 관련주로도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핀테크 관련주 혹은 또 메타버스의 그 NFT 관련주 섞여 있고 또 싸이월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관련 페이코인과 관련된 싸이월드랑 해서 또 싸이월드가 잘 나가니까 그 잘 나가는 거에서 또 관련주로 묶여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테마가 이게 복합적으로 묶여 있는데 수급적인 걸로 봤을 때도 뭔가 주포 세력이 뭔가 털고 나간 느낌이 거의 안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날이 갈 때 크게 가겠는데 언제 크게 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쉼없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와. 감개무량합니다. 뭐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상황적으로 봤을 때 메타버스, NFT, 엔터, 게임 이 테마에서 지금 수급이 계속 순환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정 받았을 때 오늘까지 좀 매물이 출회됐을 때 매집해 놓고 사놓고 하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급등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하루에 심지어는 세 종목이나 10% 20% 수익 실현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쪽에 쏠려 있다. 그래서 요것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니까 거의 매일같이 수익 파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좀 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도 NFT, 뭐 엔터, 뭐 콘텐츠 관련주였습니다. 예전에 초록뱀 미디어가 콘텐츠 관련주였는데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모습을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좀 말씀드렸죠. 교육 강의 필살 정진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깃발 패턴을 말씀드렸잖아요. 깃발 패턴. 깃발 패턴 말씀드리고 나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제가 다시금 올라왔을 때 딱 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 요 날 16일 화요일 날 거의 종가 전에 한 2시 반 3시경에 공략지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바로 다음 날 한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많이 10% 15% 이렇게 좀 많이 수익을 단기간에 하루 만에 바로 챙겼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 공략한 게 좀 더 갈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초록뱀 미디어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심리상 내가 판 가격보다 위로 더 사고 싶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다음으로 바로 또 움직일 수 있는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종목을 바로 공략을 하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NHN 벅스입니다. 오. 네, 물론 싸이월드가 지금 흥행하면서 네. 싸이월드와 관련된 결제 수단으로 혹은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관련주로서 지금도 다시 NFT니 뭐니 뭐 계속 관련주로 엮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급등세가 나오는데 제가 공략한 날 역시 마찬가지로 초록뱀 미디어 매도한 17일 날 매도하고 다시 NHN 벅스를 오후에 한 2시에 3시경에 다시금 진입을 했었거든요. 매매 네. 전략을 세웠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25%나 급등했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한 10%가 갑자기 급등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네. 그걸 보는 바람에 그래 15%만 먹어도 되지라는 생각에 매도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밥 먹고 오니까 네. 20% 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뭐 20%, 18%, 15% 이렇게 막 수익 인증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이렇게 엔터주, 콘텐츠주, 네. NFT 관련주 계속적으로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계속 순환 매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정말 한 달 딱 전이네요. 예, 한 달 전에 지지난 방송이었죠. 지지난 방송에서 콘텐츠 관련주를 좀 공략해야 된다. 왜냐하면 11월 중순에 디즈니 한국계 오픈하기 때문에 런칭하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가 런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OTT 관련 경쟁이 좀 더 뜨거워질 거고 그런 OTT 업체들 간의 경쟁은 즉 우리나라 콘텐츠를 제작하는 지금 K 콘텐츠가 좀 한류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그런 경쟁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당시 방송에서 제가 뉴라는 종목을 말씀을 맞아요. 드렸어요. 그 뉴라는 종목도 지금 한 2주 만에 한 20% 예, 였습니다. 20% 네. 급등했었고요.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거의 상한가를 도달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좀 차익 매물을 보였지만 그렇게 방송에서는 뉴란 종목을 말씀드렸고 또 노란톡방에서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매일매일 2종목씩을 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오늘 좀 수급이 좀 괜찮겠다, 강한 이슈가 있겠다는 종목들을 매일 2종목씩 언급해 드리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제가 10월 25일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이 종목이었습니다. 덱스터. 예, 덱스터라는 종목이었거든요. 덱스터를 덱스터가 수익률표 다시 볼까요? 그 관심 종목으로 주셨어요. 네, 10월 25일. 149%입니다. 149%. 2만 원대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날에 신고가를 띄웠습니다. 덱스터가. 네. 기가 막힙니다. 덱스터라는 어떻게 종목이 와. 10월 25일 요 날이 네. 월요일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요 날 좀 초반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이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이더니 바로 수요일 날 이틀 뒤에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네. 급등을 했었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한가도 굉장히 좀 작아 보이는 장대 양봉이죠. 추가적으로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계속적으로 지금 시세가 붙고 수급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 신고가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달 만에 무려 150% 가까이 급등을 보여왔거든요. 진짜 큰걸요. 버킷스튜디오라는 종목도 있어요. 버킷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제가 11월 10일 날 요 날이었죠. 이날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장 초반에 5,7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장 개장하기 전에 관심 종목으로서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일봉상 흐름이었기 때문에 트롯밴드 아까 이 부근이었고 NHN 벅스도 역시 이 부근이었기 때문에 버킷스튜디오 역시 이 부근에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당일날 상한가를 갔었고요.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이런 오징어 게임 최대 수혜주고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서 버킷스튜디오가 오징어 게임 흥행 이후에 주가가 지금 한 5배, 4배 가까이 상승을 네.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한 수급을 동반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콘텐츠 관련주들도 충분히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서 지금 진입하기 부담스럽다 하시면 다른 종목 혹은 다른 콘텐츠에서 다른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장 중에 우리 노란톡방에 오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매번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준비한 이러한 종목 섹터군은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요. 아무래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날 27일 날 BTS죠. 우리의 영원한 오빠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2년 만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27, 28일 이틀 동안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가 굉장히 좀 흥행으로 혹은 그동안에 보복 소비처럼 네. 응시됐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하지 못했던 것들을 폭발할 수 있는 또 이런 내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콘서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엔터 회사들이 너도 나도 소속 가수들, 그룹들 충분히 콘서트를 펼치면서 혹은 공연을 펼치면서 충분히 많은 사업과 실적을 또 향상할 수 있는 기대감이 또 사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굉장히 좀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가장 또 엔터 회사들이 지금 강점을 갖고 있고 미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팬
팬클럽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팬클럽 내에서 이런 팬 플랫폼을 이용한 많은 사업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NFT든 뭐 메타버스든 다 엔터 회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늘리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게 수익이 크게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엔터에 관련한 엔터주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오히려 좀 매매가 유효하지 않나 이런 이슈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 물론 BTS가 시작으로 해서 좀 이게 화려하게 좀 시작을 화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군이 바로 엔터입니다. 엔터. 그래서 BTS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브라는 회사죠. 하이브 회사가 지금 뭐 BTS를 통해서 플랫폼 이런 굿즈들 티셔츠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굿즈들을 굉장히 지금 팬들이 수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최고의 멘토 회사들 역시 마찬가지로 소속 가수들이 다 입점을 했어요. 그 정도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지금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란 종목이 지금 40만 원 넘어가면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빅히트였죠 옛날에. 그 하이브란 종목이 신고가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네. 플랫폼이 다양한 소속 가수들이 참여를 하고 들어와야지 거기에 맞는 상품도 개발하고 상품도 판매하고 이러한 팬들도 역시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이 플랫폼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지금 YG나 SM이나 JYP나 여기다 다 지분을 교환하면서 다 거기에 소속 가수들 다 지금 입점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엔터 회사들이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러한 오프라인 콘서트 이후에 충분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연계되고 메타버스 사업 또는 NFT 사업과 충분히 연계가 돼서 오히려 실적에는 크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저는 한마디로 하고 약간 있습니다. 엔터주네요. 엔터주, 엔터테인먼트 회사주를 조금 더 공략해도 좋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회사죠. 엔터테인먼트의 거의 대표적인 회사고 하이브, YG, 네. SM 그다음에 JYP 우리나라 빅4 엔터 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 이 회사들도 있지만 여기 중에서 제가 관심 종목 그나마 조금 눈여겨 볼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단 한 종목 준비하고 딱 왔어요. 하나. 네. 잘 알겠습니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계열사를 그래도 좀 공략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아무래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대형주 혹은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보다 안전하고 변동성이 좀 적어서 안전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그러니까 무슨 종목이냐고요. 중소형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해드리고 네. 단기적인 수급으로 보고 진입과 청산을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계열사 시총이 그거보다 조금 작은 계열사를 좀 공략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큰 종목은 아니겠네요. 네, 큰 종목은 아니고 메타버스하고 NFT 연계 사업에 충분히 시너지역과 사업의 가의성을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 주요 영화사 그리고 또 디즈니의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문으로 돼 있죠? 영문이죠. 영문이죠. 알겠습니다. 글자가 길죠? 한글로 발음은 안 되네. 영어죠. 영어고. 이거 줄여서 요새 많이 불러요. 뭐라고요? 요새 스물라디라고 많이 부르십니다. 맞아요. 무슨 종목인지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맞습니다. 모릅니다. 차트라도 힌트 준비해 보시면 펴보시든지요. 미디어를 제작도 하고요. 그다음에 네. 콘텐츠를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메타버스 세계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팬 그런 커뮤니티의 플랫폼으로 충분히 사업에 대한 기대와 시너지와 이런 형성이 될 수 있는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거기에 저 요새 너무 즐겨보고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 판권을 네.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OTT와 콘텐츠 관련돼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는 이러한 회사입니다. 또 더군다나 SM이 지분이 또 매각이 되니 많이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매각이 되는 순간 굉장히 주가에 대한 엄청난 또 폭발적인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스나 맞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제가 뭔가 발음이 좀 이상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SM 라이프 디자인으로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디즈니 이걸 판권을 요새 이제 스물라디라고 한다니까요. 네, 스물라디. 요즘 시대에 맞게 스물라디라고 하세요. 네,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보고 나서 SM 라이프 디자인이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네. 대고 줄여서 말씀드리면 더욱더 못 알아들으실까봐 SM 라이프 디자인 영어로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공략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매물로서 봐도 충분히 주포가 빠져나간 흔적보다는 오히려 좀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길게 좀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조만간 내일 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이 있어봐야 좀 짧게 있을 거고 충분히 대세에 상승할 수 있는 또 이슈를 받을 수 있겠고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요건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정진 대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언제 진입하고 언제 청산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장중의 시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에서는 이렇게 공략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좀 주시장에 대해서 큰 오르락 내리락 편차가 있겠지만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매매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많은 투자 정보를 얻어가시고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